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양호한 기업 실적과 둔화되는 물가에 이어서 3대 지수 모두 주간으로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특히 JP모건을 필두로 한 은행권 실적이 주 후반에 나왔는데 우려 이상으로 그래도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3월에 미국의 지방은행의 이슈로 인해서 4월 달에는 어닝 시즌에 충격이 주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 한 고비는 넘어온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중요한 이 미국 시스템과 관련된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은 뭐냐면 이 미국의 은행들로 이 예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지난주 후반에 JP모건을 비롯한 웰스파고, PNC 파이낸셜의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어 있는데 지방은행의 문제가 대형은행까지는 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졌다는 점에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붕괴 이슈는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금이 다시 늘어나는 부분들이 610억 달러 전주 대비 늘어났습니다. 연준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이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발표하는데요. 이 대차대조표에서 예금, 즉 뱅크런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뱅크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3월에는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에 보시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긴축 우려인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아마 주택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주택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나부주택 지수, 즉 건축업자들의 선행지표라고 하는 주택 지수가 나오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초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월러 이사도 얘기했지만 이제 근원 CPI가 아직은 좀 스티키, 즉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긴축을 더 이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 후반에 주가가 좀 약보합으로 마친 감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이번 주에 도드라진다면 긴축과 관련된 우려는 조금은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을 확연하게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은행 시스템이 좀 안정된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포인트. 두 번째는 또 다른 우려 요인, 물가의 압박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주에 주택 지표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이슈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 또 하나의 첩첩산중이죠. 은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 물가에 대한 문제. 물가까지 걱정이 사라진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좀 어지러워 보이시겠지만 이 매주마다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에 대한 전망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가파르게 내려가던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지방은행 이슈가 터지면서 대출 그로스, 대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기준을 깐깐하게 갖고 가면서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게 어려워지다 보면 전체적인 투자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전전주에 2.1%의 전망을, 그러니까 미국의 1분기 GDP의 전망이 2.1에서 바로 지난주에 금요일에 발표된 거 보시면 2.5%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굉장히 과도했던 거에 비해서는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의 요인에는 의외로 미국의 민간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소비가 이 부분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안정되고 있고 물가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올라서야 되는 게 바로 투자이고 소비 측면인데 당장 미국의 이 가계의 소비는 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은 침체되고 있지만 정부의 소비와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그래도 1분기 성적을 잘 올려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줄까요? 바로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조금은 긴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안정화되고 거기다가 여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이나 물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머징이 괜찮은 이유는 딱 하나의 변수를 고르라고 하면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급등했었던 그런 사이클에서 킹 달러로 인해서 어떤 이슈가 나와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버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이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구간을 거쳐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달러화가 상당한 약세, 지난주에도 주간으로도 마이너스를 보여줬는데 2주 연속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차트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이 달러화 시스템이 196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을 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큰 베어 마켓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상당한 달러화 약세의 진행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머징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자산이 수익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금값과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경기 침체 우려감, 안전자산 선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이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 자체만 놓고 보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반드시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는. 그래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 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시그널로 해석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이 지난해에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에서 가장 빠르게 돌고 있는 게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라는 점 그리고 골드, 즉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안전자산 선호 형성이 아니라 위험자산을 사는 그런 모멘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좀 급하게 올라온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 보니까 숨고르기 측면 그리고 기업 실적을 보고 가자라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달러화가 중기 이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모든 것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때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기회는 안정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2600까지 어느새 올라와서 이제 와서 투자하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호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